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재직자들 사이에서는 업스킬링, 리스킬링 등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 신산업 분야의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재직자의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식의 상아탑을 너머를 주제로 재직자 훈련 방안과 또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등에 관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고요. 석광훈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 파울로 산티아고 OECD 정책자문실행부 부서장님,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 세 분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의 일정으로 인해 토론은 이희수 교수님이 진행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지범 총장님과 연사 여러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유지범 총장님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2 세션 지식의 상아탑을 너머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의 상아탑을 넘어서 평생 교육의 중심 축으로서 대학이 추구해야 될 또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 세션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지범 총장입니다. 오늘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세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교통대학 평생교육원 원장이신 석광훈 교수님과 OECD 정책자문관으로서 이쪽 분야의 팀을 이끌고 있는 파울로 산티아고 팀장 교수님과 그리고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의 이희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인구의 감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큰 물결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그리고 산업계에 있어서 구조의 변화가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직자들의 재교육이나 업스킬링 같은 그러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도 이제 젊은 학생들을 기르는 기본적인 역할에서 그 역할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관련 정책기관과 정부 그리고 대학 자체가 많은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글로벌 시각을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로서 한국교통대학 평생교육원 원장이신 석광훈 원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석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성 높은 글로벌 인재 포럼 2023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평생교육을 통한 대학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단양군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현수막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게 최근에 들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현수막일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충북 제천시에서 결혼, 그다음에 출산,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셋째 아를 출산했을 때 5,150만 원의 지원을 해준다는 어떤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지역민 모두가 그 지역에 태어난 아기를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시장부터 이런 모습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율로 대한민국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더불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출산 장려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출산을 기피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출산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생태계조차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와 더불어 학령기 학생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들은 학령기 학생 감소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로서 정말 학령기 학생들의 감소는 몸소 실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40년이 되면 대학 입학 지원 인원이 30만도 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은 인력 양성과 어떤 재교육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적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학령기 학생의 인구 감소는 대학까지 소멸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지역조차 소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학을 학문과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러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서 대학의 교육도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차 산업과 평생 직업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교육적인 변화가 대학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공이 교육학이 아닙니다. 스포츠 관광과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체육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평생교육원을 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라이프 사업을 5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평생교육의 방향과 앞으로의 나가야 될 대학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토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도 직장인들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통대 미래융합대학에서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 건데요. 여기에 저렴한 학비와 야간이나 주말 집중 수업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 트인 충주호를 미끄러지듯 시원하게 달리는 웨이크보드. 수상스키와 패들보드, 서핑 등 각종 수상 레저 활동을 비롯해 건강을 지키는 필라테스와 스피닝 자전거,
클라이밍, 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학에서 직장인들도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재직자와 성인 학습자를 위한 주말 집중 교육으로 품격 높은 다양한 스포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 복지가 가능한 학과입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으로 만 30세 이상 성인이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이면 누구나 수능 성적 없이도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2019년 충북에서 유일하게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한국교통대는 전국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앞으로도 2년간 6개 학과를 운영합니다. 건설방재융합, 스마트철도교통, 안전융합, 2차 전지, 복지경영, 스포츠복지 등 다양한 학과에서 주말과 야간,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 제도는 물론 3년 만에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교통대학교는 중부권 평생교육 혁신 앵커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대학 진학의 꿈을 가진 성인 학습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직업 교육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통대 미래융합대학은 9월 수시 모집에 100% 면접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저희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중부권 평생교육 혁신 앵커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2019년부터 라이프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업의 히스토리는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 기반과 산업 중심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향하는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추진 과제를 통해서 현재 미래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학형 평생 라이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충북 지역의 충북의 정책과 그다음에 충주시의 발전 전략, 지자체와의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과 거기에 맞춰서 지역의 수요자,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를 분석해서 현재 6개 학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과정으로 진행되며 평생 직업교육과 인력 양성, 그다음에 평생교육, 그다음에 인생 이모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과거 2019년 4개 학과에 89명으로 시작한 학과가 현재는 6개 학과 122명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이렇게 학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기가 참 힘들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지방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아직까지 신입생 모집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특화를 시켜서 현재는 122명의 신입생을 100% 충원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는 대학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평생교육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유연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사 제도 운영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융합대학 소속 교수, 직원, 연구원까지 다 포함해서 매주 1회씩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 나가야 될 방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매주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생교육 수요 창출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기업들과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신입생 충원에 앞장서고 있고요. 상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재직 유지율, 그다음에 중도 탈락률, 여러 가지 업체와의 올세 케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 및 학사 운영을 통해서 재직자 중심의 교육과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6개 학과의 교육 과정은 지역에 있는
산업체,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학과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공 능력별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 후 성과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과별 교육 과정 개편 또한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혁신 교수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플렉스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혁신 강좌를 통해 가지고 재직자들이 주말 야간이나 주말 교육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들도 강좌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개발, 혁신 강좌, 그리고 온라인 교육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특성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과 혁신 강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전공하고 있는 스포츠 복지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강의 방법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인 학습자들이 재직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교육자들의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부터 신입생을 받아서 4년간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점차 재학생들의 만족도 수준은 높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만족을 하면 주변의 어떤 지역과 관계된 부분들의 입소문도 나고 저희들이 신입생 유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교양 교과목을 100% K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K묵을 통해서 등록금을 학점당 미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점당 등록금을 통해서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2020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K묵으로만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양 과목들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연한 학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그리고 전과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RPL 제도, 학습 경험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재학생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 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국가장학금, 성인 학습자들도 학년기 학생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그다음에 교내장학금, 그다음에 사업비 장학금까지 여러 가지 금을망 장학 제도를 시행하면서 성인 학습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인학습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성인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 본부 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생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유관 부서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추어서 성과관리에 확인을 하면서 이런 주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발전돼 나갈 수 있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라이프 사업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국내 대학들의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가속화, 그다음에 지역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벚꽃 엔딩과 벚꽃 괴담까지, 그래서 지방 대학들은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흔히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학들은 정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의 상아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대학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변화나 대학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학령기 학생만이 아닌 그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한 평생 직업 교육,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양성기관으로서 변화해 가야 될 것입니다.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화 교육을 기반으로 평생 직업교육기관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지역의 산업을 기반을 토대로 재직자 재교육, 그다음에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해야지만 지역 인구를 잡아둘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은 대학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과 함께 노력해야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재교육, 인생 이모작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다음에 상관학 협력을 통해서 창업과 창직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이 앞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든지 지역 대학 간의 공유,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 교육은 최근의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반드시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지방에 있는 대학, 저도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지방대학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하소연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령기 학생들만 바라보고 있는 대학들의 과거의 모습은 이제는 조금씩 변화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재직자고 수준이 낮다 그래가지고 그 수준을 똑같이 학령기 학생과 맞춰서는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높이를 저희가 맞춰줘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홍보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잠시 하겠습니다. 미뤄둔 꿈이 있으신가요? 제가 학교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도약, 성인학습자와 재직자를 위한 학사 학위 과정.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함께합니다. 성인 친화형 재직자 교육. 이제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융합대학에는 건설방재융합공학과, 스마트 철도교통공학과, 안전융합공학과, 2차전지공학과, 복지경영학과, 스포츠복지학과가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온라인 중심 강의, 야간 주말을 활용한 집중 실습 교육, 수능 없이 서류 면접으로 입학,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제도, 3년 만에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중부권 평생교육 혁신 선도대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저에게 남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 지방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도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인 학습자 평생 교육을 통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에서 느끼고 얻은 그런 경험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신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평생 교육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석강훈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인으로서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 이희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에 관계없이 들어보니까 크리덴셜,
오래전부터 자격증 사회 크리덴셜 소사이티. 두 번째는 매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 글로벌 빌리지. 지구 거대한 지구가 아니라 조그만 마을처럼 작아졌다. 그 다음에 결과는 인정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의 내년도 주제가 뭘까? 이걸 기웃거렸는데 기업에서는 내년도 주제는 AI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기회와 그것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걸 주제로 한다면 저는 앞으로는 세계경제 포럼보다는 교육부 환경이 주최하는 글로벌 HR 포럼의 주제가 뭔가, 역대 포럼 중에서 올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The Age of 빅블러. 올해 벌써 30-40년 전부터 경계가 희미해진다. 블러링 현상. 또 경력 개발에서도 무경계 경력 개발, 바운더리스, 커리어 디벨롭먼트. 그것을 잡아내는 능력. 저는 사실은 포럼의 연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제의 선점이다. 가히 앞으로는 다보스 포럼과 쌍벽을 이룰 게 우리 글로벌 HR 포럼이 아닐까. 주제 선점에서 압도적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전환의 시대. 전환을 우리 교육부에서는 빅블러로 잡아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트랜스포메이션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빅블러링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신문의 제왕, 뉴욕타임즈에 보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신문에는 가급적 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보니까 뭐죠? 한국이 또다시 세계 출산율 최저점을 갱신했다. 저는 이것이 가히 그렇게 나쁜 기사가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즉 기존의 학교 교육 시대에서 이제는 성인 교육 시대로, 다만 한국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세계보다 앞섰다 하는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OECD 국장님이 와 계시지만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교육부가 100만 시대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인용하기 전에 이미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사실은 누구의 말이냐면 타임머신의 저자인 허버트 조지 웰스가 그랬죠. 인류의 역사는 교육과 재난 간의 경주다. 이것을 미국의 그 저명한 공과대학 교수는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다. 이것을 OECD에서는 그 앞에 뭐를 붙였어요? 디지털 혁명과 교육 혁명 간의 경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교육이 앞서지 못하면 소셜 페인즈, 사회적 고통으로, 앞서면 소셜 프로스페리티, 사회적 번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이 모든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디지털화에서부터 인구 변화 모든 것을 빅블러 한 단어로 수렴해내는 것. 이 점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 평생교육에서의 오래된 전설인 크루스 교수가 80년대 미국 현황을 보면서 인구혁명, 사회혁명, 기술혁명, 그것이 우리 라이프 플랜이 단선행해서 이제는 블렌디드 라이프 플랜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인구, 기술, 사회혁명의 완성은 교육혁명이다. 이렇게 80년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바로 교육혁명의 포럼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저는 우리 OECD 국장님 와 계시지만 OECD 가입하기 전에는 가입하려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쓴 OECD 보고서를 바이블처럼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저는 주로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를 많이 참고한, 거기에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선형적 세계에서 이제는 일과 여가와 교육이 교차하는 이런 세상에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오늘날은 학생은 없습니다. 고객만 있습니다. 그들의 고객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중앙대학교의 경쟁 상대는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아마존과 같은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를 첨단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위보다는 이제는 학위 장사할 때는 지났습니다. 스킬이다 하는 이 네 가지 도전, 우리 편에서는 기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현상을 잡아내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세컨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역사하면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은 성균관 대학입니다. 성균관 들어가면 입구의 우측에 성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졸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까? 학점은행제는 100만 명을 넘어서서 이른바 세컨대,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입니다. 이제는 등가성과 호화성과 통용성, 이걸 기준으로 했던 세상은 지났습니다. 기준 자체가 심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마이크로 디그리, 이것은 머나먼 송파강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이미 보도자료만 대충 검색해봐도 우리가 마이크로 디그리는 한국에선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학사는 대학 자유를 이제 원칙으로 해서 교육부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 상당 부분 대학 자율로 넘겨주었습니다. 노동의 유연화, 교육의 유연화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사 유연화는 학기 관련 제도로부터 학위 관련 제도에 이르기까지 학사 유연화는 이미 현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는 원격 대학에서만 온라인 하는 것 같지만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풀어놓았습니다. 저도 반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국내 대학,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도 산업이다. 교육도 산업이다. 교육도 상품이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우리도 수출을 해야지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경제력에 버금가는 교육 수출을 하도록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학위 과정도 열어놓았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 과정을 보면은 이제는 대학의 소단위. 제가 보니까 테드는 18분, 세상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출연했던 세바시는 15분, 오늘 글로벌 HR 포럼은 무려 2분을 더 서비스를 해줘가지고 20분. 제가 보기에는 서 기관님 다음부터는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마이크로. 대학도 이제는 뭐 150학점, 160학점, 주당 뭐 3시간 이런 게 아니고 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one bite sized learning이라고 하죠. 한입 학습 또는 뭐라고 그러죠? 짤강. 요즘 뭐 3시간 강의한다면요, 학생들이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시계를 펴요. 빨리 끝내라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제가 왜 성균관 대학 총장님께서, 크 바쁘신 총장님께서 좌장을 보실까 했더니 마이크로 디그리에는 성균관 대학이 앞서갑니다. 제가 한번 배상훈 교수님의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가히 성균관 대학이요. 성균관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에서 이미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리덴셜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맞춰서 이제는 자격증도 디지털로 증명해주는 디지털 배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시입니다. 디지털 배지가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활용의 보편화 시대입니다. 오픈 배지, 요거 가치 저항과 잠재성 면에서의 등가성 배우니까 중고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또 학교 밖의 사회교육, 워크포스, 기업교육 모든 부문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보니까 결국은 누가 관리해줘야 하는 입장면에서 보면 발행자에서부터 배지 정보 이용자, 인증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제는 디지털 배지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사회적 통화다. 통화는 통화 가치가 있으려면 그것을 누군가는 한국은행처럼 유지 관리해줘야 할 국가 좀 믿을 만한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증자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해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에서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배지가 인증의 한 종류라면 이제는 원 에듀테크의 인증 오픈 배지 이제는 사업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제가 보니까 디지털 크리덴셜 오픈 배지는 이미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유행어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번 정부에서는 주로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를 뭘로 번역을 해야 되나 참 고민했었는데 거버넌스 아니면 생태계. 요즘에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 기술과 관련해서 플랫폼. 속성을 들여다보면 다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생태계 면에서 보면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한번 우리 학교 게시판에 있는 거 따와봤습니다. 디지털 배지 알아보기. 또 성균관대학에서 나 칩보해서 디지털 배지. 뭐 옛날에는 성균관대학교는 교육 인증 쪽에서는 적어도 성균관대학교 졸업생이 되려면 책 5수레는 읽어야 된다. 뭐 옛날에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대나무에 썼으니까 뭐 글자도 컸겠지. 뭐 책 뭐 저 한 수레 해봤자 여러분들 요즘 조그만 글씨로 치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뭘로 바꿨어요? 디지털 배지로. 그래서 이제는 자격 인증도 페이퍼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제는 큰 거를 자랑하지 말고 작은 거. 마이크로 크리덴셜 이렇습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다 서브젝트 매터, 교과 중심입니다. 교과 중심. 그런데 요즘에는 온갖 플랜카드 보면 비교과 활동 평가 인증해 주겠다. 비교과 활동. 사실은 기업에서 여기 글로벌 HR 포럼에 한 가지 좀 유감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게 정말 기업 HR 포럼인가 고등교육 포럼인가 약간은 물론 대학이 인재 양성의 휴먼 리소스 개발의 최고봉이지만은 여기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옛날부터 대학과 기업, 대학은 공급자이고 기업은 사용자라고 했는데 그간의 미스매치, 잡 미스매치, 스킬 미스매치 그 미스매치를 해결하려고 온갖 정책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수단이 뭐라고요? 마이크로다. 마이크로 크리덴셜이고 이제는 교과 활동보다는 비교과 활동이고 그리고 대학과 같은 강의 중심의 형식 교육 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역삼각형 법칙이라 해가지고 형식 교육은 10%, 논포멀 비형식 교육은 20%, 인포멀은
70%를 차지한다. 그런데 대학은 여전히 교과 중심의 70%가 형식 교육이고 20%가 논포멀 비형식이고 비교과는 10%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대학 교육을 역삼각형으로 뒤집어라. 그럴 때 마이크로 크리덴셜이고 이제는 디지털 배지고 그것을 최종 사용자인 누가? 기업이 인정해. 이러한 세상이 와야 될 거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연사를 저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 쓰지 말고 기업의 HR 담당자, 그래서 이 사용자하고 대학의 공급자하고 같이 한번 하면은 미스매치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태계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플랫폼이란 말로 대체를 하는 것. 그래서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정도. 우리 OECD 국장님 계시지만 이 보고서 여러분들도 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구할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출신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슈 페이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두 번째, 무게 있는 KDI의 보고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전에 뭐죠? OECD의 보고서 전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세미나 주제가 뭔가, 그 프로시딩스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다음에 나오는 것이 리포트입니다. 대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도 한번 OECD 이 보고서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포괄적 학습자 기록인데 여기서 보면은 K-12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평생학습, 경력개발, 심지어는 뭐죠? 군, 밀리터리 서비스, 또 고등교육, 이 전반적인 면에서 이제는 포괄적, 종합적으로 학습자의 이력을 관리해주는.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이미 평생교육법상에 평생학습 계제자라는 이름으로 정착해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록 누적 관리를 넘어서 기업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고립만 만들어지면은 우리도 이미 포괄적 학습자 기록 이 평생학습 계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 제자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팀장인 홍준희 실장님, 또 의연아 선생님께 이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액티브 에이징이잖아요. 액티브 에이징. 전에는 제가 휘젓고 앞서서 나갔습니다. 요즘은 청년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다만 카드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글로벌 HR 포럼의 진가를 다보스 포럼보다 훨씬 위에다 놓아주신 우리 이희수 교수님, 좋은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그런 큰 뜻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이크로 디그리와 오픈 배지, 디지털 배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대학의 역할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꾸 성균관대학교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로 보면 학교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다 마음속에 다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우리부터, 특히 가르치고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바뀌어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유연화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효과가 이루어지지, 주체가 안 바뀌고
그리고 나서 껍데기만 옷 바꿔 입었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듯이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기업에서 HR 담당하시는 분이 함께 오셔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우리 글로벌 HR 포럼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진솔하게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우리 이희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이 교수님 다음번 차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사회자께서 말씀 이미 드렸던 것처럼 Q&A 세션에 대해서는 제가 불가피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뜨고 이희수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아마 좀 더 자유롭고 재미있는 그런 대화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걸 정부의 전문 용어로 대참이라고 합니다. 예. 대참이지만은 여러분들과 저는 형식적인 걸 참으로 싫어합니다. 인포멀한 거, 또 때로는 액시던틀 우연적인 거, 기획된 우연에서 참 좋은 게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특별한 청중으로부터 특별한 질문이 없어서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렇죠. 질문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 멀리서 오신 국내야 저나 교통대학 교수님이나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 저는 성실하게 답하겠고, 우리 OECD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부터 아직은 안 올라왔지만 손 한번 들으시고, 정말 OECD 국장님 뵙기 어렵거든요. 보고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이 좋다고 해도요, 아무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좋다 해도요,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 지능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저만 빼고 이 두 분께 질문 anyone? 없습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저기 제 마이크 갖다 드려도 됩니다. 네, 마이크 많으니까 갖다 드리시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편안하게 짧게 질문도 좋고 또 느끼신 통찰도 좋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교직원으로 있는 조성우라고 하고요. 저는 이희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경계험, 너무 이제 긴 수업보다는 이제 짧고 이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대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공대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전공 수업을 충분히 못 듣고 졸업하면 이 전문성이 이제 공대 학생으로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점 전공 수업이 이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79학번인데 저희 때 강운하면 전자로 바로 연결됐었습니다. 강운전자고등학교, 강운전자. 그런 면에서 강운대학은 오늘날과 이 디지털 이것을 이끈 가장 선두주자의 아주 명문대학이고, 그 점은
공과대학을 본업으로 하는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은 일반 교양대 전공 교과 간의 또 경쟁이기도 합니다. 저보고 말하라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가 이런 말을 했죠. HR 면에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세상이 빨리 변할 때는 제너럴 팩터, 일반 기초적인 것을 많이 가르친다. 그다음에 전문가 시대에서는 잡 스페시픽,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S 팩터를 강조한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기초교양 중심으로 되는 게 그 G 팩터 중심으로, 그다음에 3, 4학년도에는 전공 중심으로 가는데 그게 S 팩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G와 S가 균형을 이루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오늘날 같이 급변하는 세상의 기술 주기가 반감하고 진부화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제너럴 팩터 요소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공과 전문 전공 교육을 침해하거나 약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튼튼한 G 요인 위에 전문적인 뾰족한 S 팩터를 강조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공대 교수님들의 그 고민은 우리 교육부나 또 정책 연구하는 분들이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부실한 답변이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엔 또 이제 여기 라인도 했고 여기도 라인도 했으니까 이쪽 라인부터 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손 드십시오. 예. 예, 저는 부산의 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근무하는 이현원 교수입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1, 2, 3차하고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것은 1, 2, 3차는 사람의 인력을 어떻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고 이런 쪽에 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4차 혁명에서 AI라는 게 도입면서부터 완전히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되는 이런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교통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직업 중심의 교육,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또 여러 가지 분류, 배지 이런 등등은 아직도 3차 산업에 근거한 그런 분류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바뀐 세상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포커싱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두려움감을 감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직업을 잃어버릴까, 담을 쌓고 학과간의 장벽을 쌓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가, 그냥 말로만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가 준다는 건 우리나라만 주는 거지 세계적 인구는 다 증가하고 있거든. 근데 글로벌 인재 포럼인데 지역 인재 포럼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질문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포럼이 되도록 하시는 현장에서 또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와 또 우리 석 교수님,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충주거든요. 우리 석 교수님께서 대학을 한번 라이프 사업으로 바꿔보신 그 경험이 있으니까 석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수님 조언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AI가 발전하면서 가장 늦게 적용될 수 있는 학문이 체육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고민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글로벌 인재 포럼이어서 세계적인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긴 하지만 제코가 석자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글로벌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짧은 의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냥 실제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준비해서 글로벌 포럼답게 내용을 좀 더 글로벌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클라우스 슈밥의 그 제4차 산업혁명 보고서와 그 주제가 다뤄진 게 2016년이고 아마 그 보고서를 해부한 사람은 저일 겁니다. 제가 그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어떤 단어가 서로 연결되는지 연결만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저보고 요약해라면 딱 두 단어다. 체인지와 애질리티, 변화와 민첩성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행했던 게 애자일 리더십, 뭐 애자일 러닝 해서 민첩성 해서 중앙일보에서도 이제는 고래가 아니라 작은 그 항공모함의 시대가 아니라 쾌속정의 세상이다 하면서 대학이나 HR 담당자들도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편에서는 애자일 리더십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전에 15년도에 세계경제 포럼이 내놓은 기술이 교육에 주는 그 새로운 비전과 그 잠재력 보고서면 우리 늘 해자되는 16가지, 16가지 스킬, 그중에 그걸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죠. 첫 번째 카테고리가 파운데이션 리터러시즈, 기초 문해들 해서 6가지 문해.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대학에서 늘 외우는 4C. 그래서 크리티컬 싱킹,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콜래보레이션. 이 4C가 중요하다. 저한테 관심 있었던 것은 마지막 카테고리였던 캐릭터, 인성, 품격. 그런 점에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내한했던 뉴욕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먼이 자기 책 세일즈 해로 왔을 때 그 책 뭐였죠? Thanks for being late. 늦게 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하도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니까 트럼프는 말이야. 걔는 1차 산업혁명도 몰라. 그래도 대통령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쟁적으로 뭘 쫓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때로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통찰을 나누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시간 끝나고 시간 되면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부경대학교를 잘 압니다. 마무리를 드리면 80년대 최신부의 낙전 수입 가지고 초중등 학교 컴퓨터 보급 사업할 때 이 컴퓨터 리터러시 또 정보통신 윤리 또 넷티켓 뭐 이런 용어를 만들 때 기억이 있어서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그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또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같은 건물에 있었다. 연구했던 게 컴퓨터 크라임이었습니다. 컴퓨터 범죄. 그런데 그때 플로어에서 반론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왜 컴퓨터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휴먼 크라임이지 컴퓨터 크라임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왜 인간이 만든 챗 GPT한테 탓을 돌리냐. 그것을 쓰는 것은 결국은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학문의 근간은 HRD도 마찬가지입니다. HR도 밑바탕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기둥은 뭐 경제학, 시스템 공학, 또 심리학이라고 하지만은 HR의 3대 기둥, 그 근간 그 세 기둥을 바탕으로 하는 양탄자는 ethics, 윤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되었든 경영이 되었든 잘 나가던 사람도 결국은 뭐로 무너지죠? 윤리. 그러면 오늘 모든 이 글로벌 HR 포럼의 글로벌 주제는 윤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춘 재직자 훈련 방향과 또 대학 및 산업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유지범 총장님과 또 토론 진행을 맡아주신 이희수 교수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연사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